네, 이제 6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 토요일 날 그 조를 뭐 그렇게 부담 갖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부터 하시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혼자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결과물은 나와야 되니까 혼자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를 이뤄서 한 네다섯 명이 한 개 조가 돼서 그 조에서 한번 그 하나의 사업 계획서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를 일단 짜 드렸는데요. 뭐 저한테 들어오신 분들 몇 분들한테는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지금 현재 창업경영학과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번 과정을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학과 학생분들도 10분이나 대거 저희 과정을 참여해서 전공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일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업경영학과 학생들과 그리고 청소년 상담학과 학생들이 만약 나눠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학과 학생분들이 10명이니까 두 개 조로 나눠지고, 그리고 창업경영학과 학생들이 3개 조나 4개 조가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만약에 창업경영학과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고 청소년 상담학과 학생들이 점수를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거꾸로 청소년 상담학과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점수를 잘 받고, 그리고 창업경영학과 학생들이 점수를 못 받았을 땐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똑같이,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 위주로만 채점을 한다 그래도 잘못하면 과별로 점수를 따로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어차피 점수라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잘 주고 누구 하나는 못 줘야 되는 거예요. 조를 그렇게 나누면.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승적인 관점에서 저는 일단 창업경영학과 2학년 학생들 한두 명, 그리고 창업경영학과 1학년 학생명 2명씩, 왜냐면 10명이니까 창업경영학과 1학년 학생들이, 그리고 청소년 상담학과 2학년 학생들이 지금 10명이 있기 때문에 5조로 나눈다고 하면 10명입니다. 그래서 총 5조로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각 조별로 2명씩은 청소년 상담학과, 그리고 또 2명씩은 창업경영학과 1학년, 그리고 나머지는 창업경영학과 2학년으로 해서 총 그리고 3조만 제가 알기로는 6명, 그리고 4조, 5조 다시 5명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진짜 이분들이 뭐 카풀을 하거나 이래서 내가 얘랑은 같이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두 명이 엮인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학과도 그렇고 우리 창업경영학과도 걔 중에는 뭐 이렇게 카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합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사전에 얘기 주신 분들은 제가 합치고, 만약에 그 이후에 제가 조를 짠 이후에 만약 그런 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도저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한 분이 나오면 그거는 조원들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빠져나가는 대신에 누구를 한 명 데려다 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조율을 한 다음에 조율 결과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여기서도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율이 좋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별로 나눠서 조를 짠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화합과, 그리고
어떤 자연스러움이 곁들여 있는 자율,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원들한테 어그리가 될 수 있는 타협을 하신 다음에 피치 못해서 바꾸는 한두 명은 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뭐 정학경영학과 또 청소년 상담학과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파월만 조성하는 것 같고 제가 맡은 어떤 과목에서는 대승적인 단합과 그리고 위아더 월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제 의견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 하여튼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6주 차고요. 6주 차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과제 그렇게 특별하게 나간 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조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프레임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최대한 하나씩이라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프레임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잖아요. 한 단원에. 그럼 이 네 개 중에 적어도 한 개 정도 내가 먼저 만들어 놓고 있다가, 조원들하고 어떤 회의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땐, 같이 한번, 제안도 해보고, 또 내 아이디어를 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사박사박이라는 표현이 있나? 차곡차곡 준비를 해놓는 그런 어떤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쟁 분석입니다. 경쟁 분석. 저번 주에 이어서 경쟁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제일 심사를 하거나 사업계획 심사를 하거나 할 때 제일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가장 그 많은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이 아이템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주저주저해서 이게 발표되면 세상에서 예, 경쟁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자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계속 세상에다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꼭 알아두시고요. 꼭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오늘 한번 쭉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제품 분석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품 분석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5장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분석까지 경쟁 분석에서 제품 분석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왜 이렇게 찾기 힘드냐. 어디 갔냐. 자, 경쟁 분석.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랍니다. 그래서 경쟁 분석을 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개발 방향은 물론, 개발 목표까지 설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경쟁 정보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경쟁 정보들, 경쟁자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만을 파악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품.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특허, 출원 여부, 그리고 또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자본력, 또 인재, 공급망, 또 마케팅 능력 이런 모든 거를 파악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야지 내가 때리면 걔가 피하고 나를 또 때려서 내가 KO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급인지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제품, 무기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머지 전반적인 경쟁 정도를 다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품 외에도 뭐 전문가가 누군지, 그러니까 인재가 누군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재는 여기 나와 있는 개발 분야의 인재, 개발 분야, 이거를 보통 이런 인재를 뭐라 그래요? CTO라 그럽니다. 예, 테크니컬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마케팅 CMO, 그 다음에 요거 자금 CFO, 예, 파이낸셜 마케팅, 그 다음에 테크니컬, 이걸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창업자 혼자서 다 하는지,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경쟁자의 제품이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있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경쟁자의 제품이 성숙기 끝에 있다. 예, 이거 아시죠?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그리는 거. 예, 여기서 진입기에서 올라가다 캐즘, 그 다음에 쭉 다시 가서 성장기, 성숙기, 성숙기는 매출이 더 이상 안 오르죠? 그러다가 떨어져 이게 쇠퇴기. 만약 성숙기 여기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 직전.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 제품도 출시되자마자 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위치,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무한 경쟁 시장에서는 지금 이 성숙기에 있는 제품, 최고 성숙기에 있는 제품을 잘못하면 유행 제품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어요. 예, 유행 제품, 유망한 제품, 쉽게 얘기하면 잘 팔리니까 유망한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치킨 같은 경우에도요, 불닭을 시작으로 해서 찜닭, 또 양념 치킨닭, 그 다음에 파닭, 뭐 수도 없죠. 불닭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창업의 테마인데, 자, 이런 제품들이요, 뭐 예를 들면 불닭, 예전에 보면 잘 될 때는 그 신촌에 불닭 골목이 생길 정도였어요. 먹자 골목에. 그냥 한 집 걸로 한 집이 불닭이야 다. 예.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한다 그래도 맨날 불닭만 먹고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덩에서 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쇠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능한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은 있을 유자, 망할 망자, 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대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고객 제공 가치. 당연히 분석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특허는 얼마나 출원되어 있는지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공급 시장은 있는지, 공급 라인이 얼마나 빵빵한지, 그러니까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CS, 고객 서비스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고객 상담, 응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입지, 이건 자영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입지나 위치는 좋은지, 또 재무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 아니면 투자자가 얼마나 탄탄한지, 또 충성 고객,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충성 고객, 이런 제품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높은 제품들,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예, 술 보면 그 처음처럼만 먹는 분은 끝까지 처음처럼만 먹고요. 참이슬 먹는 사람은 끝까지 참이슬만 먹고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 MS가 이게 탈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장 점유율을. 그래서 이런 충성 고객 확보율도 되게 중요하고, MS죠. MS. 그 다음에 마켓슈어. 그 다음에 제휴 상태, 네트워킹 상태. 그러니까 MOU를 얼마나 체결했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하고, 판매망들하고 MOU를 얼마나 체결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데도 시장 조사를 안 해서 이런 경쟁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서운하게. 예, 이런 분들은 말이 안 됩니다. 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인지도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쟁자가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이거는
꼭 파악을 해서 프레임에다가 꼭 내 사업의 경쟁자는 얘입니다 라고 해서 적어도 4~5명 이상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가장 큰 그 잠재적인 경쟁자, 미래의 경쟁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미래의 경쟁자는 내 업종이 아닌 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쵸? 예,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누구? 그렇죠. 예, 운동 게임을 만들어내는 게임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시너지가 나는 건데 이것도 잠시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필드 골프장이 누구한테 밀려? 그렇죠. 스크린 골프한테 밀리다가 요즘에는 스크린 골프 때문에 대중화가 돼가지고 다시 퍼블릭 골프장들이 활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너지 아니면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사업의 잠재적 경쟁자는 누구누구다라고도 한번 기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로이 로저스라는 큰 투자 회사예요. 여기에 투자 회사 대표가 말한 건데 당신이 현재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어느 누군가가 이미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신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적어도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50명 이상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출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출처가 없는 게 아니라 출처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경쟁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구매하는가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돼. 아시겠죠? 뭐뭐 때문에 구매한다. 뭐뭐 때문에 구매한다. 예, 예를 들면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구매한다. 또는 제품에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서 구매한다. 그래서 이런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주로 이런 겁니다. 주로 뭐예요? 첫 번째, 그 제품을 사면 이러이러한 시간이 절약돼. 예, 여기 표현한 것처럼 제가 이건 컨설팅한 건데 직물 타이어 이거 뭐예요? 여성도 스노우체인, 우리나라는 스노우체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열대기구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안 와서.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저기 미시령이나 이런 데 넘어가는 데 보면 꼭 타이어에 그 체인을 장착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 체인이 예전에는 그 쇠사슬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이런 눈 많이 오는 나라는 직물 체인이라 그래. 천 체인. 천이에요, 천. 그래서 여자들도 되게 천이니까 가벼워서 채우기도 편하고 빨리 채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건 뭐예요?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이게 가치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절약되는 가치들 되게 많습니다. 웬만한 게임들, 웬만한 컴퓨터 부팅 시간 줄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엄청 뛰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시간 절약에 대한 가치. 그리고 두 번째, 사용 방법의 직관화. 직관화라는 게 뭐예요? 사용 방법이 아주 쉽다라는 거죠. 설명서 필요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예요. 예, 가치고. 세 번째로는 비용 절감. 부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 이런 거는. 거꾸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용 절감. LED 등은 부자들이 더 많이 샀대요. 처음부터. 왜? 가격은 비싸. 그렇지만 계산할 줄 아는 거죠. 1년을 쓰면은 이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이런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예,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위험 부담이 감소된다. 예, 그렇죠. 칼 같은 거 끝에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거. 예, 그래서 사람이 다치진 않고 찔릴 수 없게. 찔릴 수 없는 건 좀 그렇지만 예,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편한 요소 때문에 제품을 살 수도 있죠. 이거 다 가치예요. 또 내 어떤 품이라든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다 명품이죠. 그렇죠. 솔직히 롤렉스 차면 그게 뭐 시계가 잘 맞습니까? 근데 왜 차요? 찼다 이거지. 차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차도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기능으로 가격이 올라가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브랜드로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롤스로이스 우리나라에서 그거 타면 뭐 그게 더 빨리 나가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기능이 좋나?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차가 웅장하고 예, 뭔가 럭셔리하고 하니까 비싸도 사는 거잖아요. 누구만? 예, 그 정도 돈과 부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가 전략을 피고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품격 유지 제품들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가벼운 것들은 예를 들면 유모차 같은 거는 브랜드보다는 우리나라는 고가 전략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품유지.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 때문에 한 명밖에 안 나잖아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 내 자신을 왕자, 왕비처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 왕비는 아니다. 공주처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거는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고 1,000원에 구입해서 10만 원에 팔아야지 팔리는 시장이 지금 유아 시장이에요. 예, 유아 시장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막내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데 참 재밌더라고요. 예. 캐스팅을 당했대. 길거리 가다가 예, 캐스팅을 당했대요. 부모들이 얼마나 그럼 기분이 좋아요. 와, 얘가 이제 아이돌이 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결론은 뭐야? 사진관이야, 사진관. 예. 갔더니 근데 프로필 사진이 있어야 되고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면 무슨 프로필 사진을 3개월 동안 찍어. 3개월 동안 뭐 한 달에 60만 원씩 내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좀 그 업그레이드 시키고 동영상도 하나 찍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3개월만 기본으로 한 180인가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야 니네들이 사진관이고 동영상 그 찍는 애들이지 이게 무슨 아이씨 욕은 안 하고 예. 당신의 사업 모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일단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하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했지? 그럴 때 웬만한 분들은 내 아들, 내 딸 그래 잘 키워봐야지 하고 거기 있는 분들 줄 서 있더라니까요. 돈 준다고. 참 신기해요. 예.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첫째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버렸거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품. 필수품은 꼭 먹어야 되는 거. 저는 이런 제품들을 잘만 잡으면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정적인 사업 모델로 갈 수 있다고 봐요. 필수품. 그러니까 계속 구입해야 되는 거. 서브스크립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정기 구매가 되는 거. 이런 것들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미적 단순화. 한마디로 디자인을 이쁘게 하면 그것도 가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폰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잡스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아이폰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미적 단순화를 가장 강조했던 분이 바로 잡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폰이 나온 거지. 아이폰이 무슨 뭐 기능이 많거나 아니면 화려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삼성 분들이 훨씬 더 기능이나 이런 건 더 화려합니다. 근데 단 하나 디자인 그리고 끊기지 않는 유연함 이게 렉이 잘 안 걸리죠. 그 두 가지 빼놓고는 없었어요. 근데 뭐 CPU나 이런 게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 것도 요즘엔 끊기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써도. 그리고 사진 더 잘 나와요. 제가 삼성 편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이폰이잖아요, 저도. 근데 보니까 이거 이후로는 저희 옛날 거 써요. 아직도 아이폰 7 옛날 거 쓰는데 이거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발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조만간 삼성보다 지금도 삼성이 1위지만 핸드폰 업계에서는
더 삼성이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미적 단순화라는 이 부분 가치 모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특이하게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라든가 고객한테 미치는 영향보다는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그래서 제가 보면 자영업자들도요, 머리 좋은 분들, 아니, 머리 좋은 분들이 아니죠. 좀 깨인 분들은, 그리고 좀 배운 분들은 꼭 하실 때 보면 그 앞에 조그만, 예를 들면 동전이라도 이렇게 짜투리 넣을 수 있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언제 이걸 갖다가 뭐 사회기 단체에다 기부한다거나 우리는 매출의 몇 프로를 사회단체에 기부합니다라고 아예 고객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POP를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거나 아니면 그 홍보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진 못하지만 내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도 가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쟁사의 전략을 안다면 당연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뭐 유통라인이라든가 이런 내부 사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그 정보만 있더라도 내가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분석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매체 아니면 방법은 첫 번째가 구인 광고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인 광고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는 건 잡코리아 또는 사람인.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뭘 쳐보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잡코리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잡코리아 이렇게 쳐보면 네, 잡코리아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다가 경쟁사 이름만 쳐도 나와요. 그냥 CEO 한번 쳐볼까요?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쳐보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모집하는 게 없네요. 아직은 우리 회사 CEO는 자 근데 이렇게 놓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유명한 업체 뭐 있을까요? 유명한 데가 인지어스 이것도 똑같은 교육회사거든요. 뭐 인지어스 한번 쳐볼까요? 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재무팀을 뽑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교육개발팀을 뽑는다. 근데 교육개발팀 중에 무슨 뭐 아마존 셀링 관련된 전문가를 뽑는다. 그럼 뭐야? 이거는 그쪽에 또 뭔가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코리아 외에도 사람인 그리고 가장 요즘에 정부 사이트로 믿을 만한 데가 이제 워크넷입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쪽이랑 이쪽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워크넷은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구인 신청을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워크넷에 구인 신청을 하고 어디? 워크넷에 구인 신청을 하고요. 관할 고용센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인 정보를 얘기를 하고 이쪽에 있는 구직자를 소개받겠다고 하면 그럴 때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내준 사람을 우리가 취업을 시켜준다. 내 회사에. 그러면 일자리 지원금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급여 지원이 될 수 있는 분들로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양질의 어떤 인원도 충원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충원에서 채용한 사람의 급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고용센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인을 하겠다 사람을 뽑을 일이 있다 그러면 꼭 워크넷에 전화를 해서 워크넷에 구인 광고를 하고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라 라고 얘기하되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상대방 경쟁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홈페이지, 그렇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보고도 할 수 있고, 특히 홍보, 마케팅 란에서, 프로모션 란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이게 힘들어요. 저도 사업을 해보지만 사업을 하다가 문득문득 광고를 보고 얘네들 이것도 하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벌써 한 1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해왔던 거예요. 저희도 보면 뭐 이런, 저는 이제 전문이 온라인 창업 쪽 관련된, 특히 글로벌 셀링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런 어떤 수출이라든가 유통 사업도 같이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여러분들 만나기 전까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손가락에 꼽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내 경쟁자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가끔 가다 하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저도 발전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나 혼자서 놀아.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따뜻한 불에 들어가서 혼자서 활활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끓고 있는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아니면 사업하기 전에 꼭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산업자원시회, 그리고 특허 정보 검색, 예, 특허 정보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이건가? 예,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특허 정보는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합니다. 키프리스.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제품, 특히 상표, 요즘에도 상표도 되게 중요해요. 봐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한참 유행했던 설빙 쳐볼게요. 설빙 치고 상표, 여기 보면 상표 이렇게 있죠. 상표 이렇게 누르면 설빙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설빙에서 32류, 설빙에서 43류, 또 설빙에서 03류, 11류, 이거 다 여러분들 설빙이란 프랜차이즈 있죠.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빙은 제 생각엔 요게 이제 43번이 식음료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35번 요것도 아마 뭔가 한번 볼게요. 광고업이네. 이거는 광고업. 야, 광고업도 등록했네요. 그리고 또 43번 음식료, 예, 음식료 쪽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한 게 33번, 예, 알코올 음료도 등록을 했고, 먹는 거네요. 예, 요것도 정선이라고 한 건 다 이분이 등록한 거네요. 이분도 한번 제대로 당했죠. 옛날에 당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 중국에 런칭을 했다가 중국에 다른 사람이 설빙을 상표 등록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런칭도 못하고 다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경쟁사의 제품을 상표부터 시작해서 특허, 예, 특허는 뭐 경쟁자 대표자 이름만 쳐도 나오죠. 강계석 쳐볼까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가 나오나? 예, 강계석 누르니까 아무것도 없네. 다시 여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되네요. 강계석 한번 쳐볼게요. 강계석 뭐 나와요? 이야, 많이 나오네. 예, 그렇죠. 특허만 3건이 나옵니다. 녹차 수출물을 함유한 기능성 주류의 제조 방법. 예, 이게 녹차 소주예요. 두 번째, 황토를 이용한 주주의 제조 방법. 이건 황토 소주입니다. 그리고 녹차의 다공성 셀룰로즈, 예, 숯이에요, 숯. 예, 숯을 만들어서 주정치를 탈취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름이라든가 뭐 아니면 제목만 쳐도 검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경쟁사의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쟁사의 마케팅 자료. 이거는 네이놈이나 이런 데서 검색만 해도
예, 광고 홍보는 더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금방 예,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어떤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들도 있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주소가 뭔지 모를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사이트예요. 그냥 네이버에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 사업자 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낼게요 그러면 전자상거래나 이런 특정한 업종들은요 그냥 바로 5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집 주소 대도 돼요. 여하튼 근데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뭐 실업급여 받는 분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분 없겠지만 예, 여하튼 그런 분들이라든가 사업자를 내면 안 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사정상 예, 그런 분들 빼놓고는 편하게 사업자를 내시고 그리고 처음에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거 안 들어도 예, 사업자만 내셔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세부적인 부분들 알고 싶은 분들 있으면 그것도 상담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회원가입을 하면요 바로 들어가서 뭘 볼 수 있어요? 중소기업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현황은 사업자 등록증을 어제까지 낸 사람들은 다 나와요. 여기에 이 완전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를 다시 나왔네. 다시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서 예를 들면 여기서 기업 정보를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화장품을 만드는 주요 업체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르고 검색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보세요. 보세요. 업종이나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기업 유형은 뭐 그냥 냅두고 기업 유형은 냅두고 지역만 선택해 볼게요. 경기도고 제 경쟁 지역은 이런 데니까 일산 동구니까 동구까지만 치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일산 동구에만 자그마치 1394건의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있어요. 자, 거꾸로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홍성 한번 가볼까요? 홍성에 홍성군 들어가서 검색 한번 눌러볼게요. 몇 개나 있나? 오, 여기도 93건이나 있네요. 저희는 1300건이 있던데 근데 적긴 적다. 예, 여기서 보시면 뭐 한중 화장품 이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자 이런 회사네요. 이충우고 법인 또는 기타 사업자고 주소는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경영진은 경영진이 3명이야. 3명이고 매출 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인증 안 나와 있고요. 지정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화장품 또 충남 그 다음에 홍성군 검색 눌러보니까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제조업 중에 좀 뭐 큰 데 없나? 유명한데 법인이 좀 낫겠죠? 화장품 제조 CMB 코스메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충을 한 사람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네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회사예요. 뭐야 이거? 회사에 호수도 있네. 좋다.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매출 현황은 이렇고, 예, 매출도 꽤 있네요. 그리고 인증도 이런 인증을 받았고, 또 지정은 이런 지정, 벤처기업도 지정을 받았고, 이노비즈도 지정을 받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경쟁 현황,
경쟁 분석에 대해서 4장은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번씩 짜서 여기다 입력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